최근 각산 스님의 LA 힐링 명상 대회 등 불교계의 해외 포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한국 불교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불교계 모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숲과 나무에 초점을 맞추면서 향후 도심숲 조성에 대한 논의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28대 동국대 총동창회장에 동국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박대신 주동우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종단의 역점 사업인 남북불교 교류에 대한 중앙종회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계종단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100년 대계본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본부장직을 누가 맡을지에 종단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 제가자가 설법의 주체인 유마경에 대한 번역서가 잇따라 출간돼 불교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불교는 티베트나 일본 불교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불교계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은 그동안 한국 불교를 국제 무대에 알리기 위해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에서 한국 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여왔습니다. 올해도 해외에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래 불교의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참선 지도자 협회장이자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최근 미국 LA에서 힐링 명상대회를 열어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과 명상 수행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열기가 뜨거운 미국 사회에서 한국 불교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찰에 처음에 오면 천수경을 한다든지 예불문을 읽는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서양 사람들은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플하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명상 이런 것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여름에는 미국 뉴욕과 워싱턴 등에서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 체험 교류 행사가 열립니다. 조계종 국제전법단과 한국불교 국제네트워크는 오는 8월 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욕과 맨해튼, 워싱턴, 보스턴 등에서 제9회 한미청소년 불교문화연수 행사를 열기로 하고 참가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청소년과 현지 청소년 40여 명이 함께하며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 등 명문대학을 직접 탐방하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스미스소니언 우주항공 박물관 등을 방문합니다. 특히 뉴욕 불광선원에서 3박 4일간 현지 청소년들과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미국의 뿌리를 내린 한국 불교 문화의 현황을 직접 살펴볼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한국 불교는 그 위상과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불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고 해외 포교의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인 해외 포교 전략이 부재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해외 포교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스님과 불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불자들도 앞으로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또 수행도 하게 되고 한국 불교를 소개하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될 텐데, 그러니까 차분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불교 용어라던가 불교의 표현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를 몸에 익혀 놓으면은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법을 더 많이 또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법을 더 많이 전파할 수 있으니까. 한국 불교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포교 역량 강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한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귀국에 앞서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도량인 진관사를 방문해 사찰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마틸드 여왕은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찾아 사찰 음식 등을 체험하고 정신건강과 교육을 주제로 진관사 주지 개호 스님 등과 차담을 나눴습니다. 마틸드 여왕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벨기에 어린이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노출돼 있는 만큼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벨기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명상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관사 측이 공개했습니다.
진관사 주지 개호 스님은 음식은 사람의 성품을 만든다면서 건강한 음식으로 정신 건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화답했다고 진관사 측이 전했습니다. 음식 한류를 이끌고 있는 사찰 음식과 관련해 조계종이 강사 양성 과정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장 탄덕 스님은 사업단 교육관 향적 세계에서 해범 스님 등 11명의 스님에게 사찰 음식 전문 강사 수료증을 전달하고 사찰 음식을 널리 알리고 보존,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찰 음식 전문 강사 과정을 이수한 이들 스님들은 사찰 음식 특화 사찰로 지정된 서울 진관사, 수원 복령사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도시 숲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불교계도 사찰 숲 가꾸기와 활용을 통해 미세먼지 등 환경 재앙을 막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경윤 기자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나들이 객들이 넘쳐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가 야외 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숲과 공원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 속에 도시숲을 확대를 한다든지 조그만 공간에다가 나무를 심고 하는.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른 도시숲 조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800억 원을 들여 시내 곳곳에 나무 1,500만 그루를 더 심겠다고 밝혔습니다. 숲길과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활 공간도 나무와 숲으로 꾸며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북한산과 관악산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른바 바람길 숲을 만들 계획입니다. 도시숲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숲의 종교로 불리는 불교계의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과 함께하는 사찰숲은 공익적, 경제적 가치가 큰 데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도 적지 않아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찰숲이 단순한 생태 자원을 넘어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울창한 숲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살림을 건강으로 이용한다든지 또 교육, 휴양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활용하려는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찰님도 여기에 부응해서 이 불자들은 물론이고 또 국민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숲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계 환경운동 단체인 불교환경연대는 오는 6월 23일까지 숲 해설과 전문 과정 제9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민과 불자들을 위한 사찰 숲 체험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불교계의 노력이 더해져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파키라 등 5종의 식물이 실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는 농촌진흥청의 발표 이후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검색어가 상위권에 오르는 등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파키라와 백냥금 등의 화분 3개 내지 5개 정도를 거실에 두면 초미세먼지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식물이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파키라와 백냥금 등 5종의 식물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시간 뒤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파키라, 백냥금, 멕시코 소철, 박쥐란, 율바 등 5종의 식물의 저감 효과가 특히 뛰어났습니다. 가정에서 활용할 때 20제곱미터 거실에 인면적 1제곱미터에 화분 3개 내지 5개를 두면 초미세먼지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율적인 식물의 잎은 뒷면이 주름 형태였고 매끈한 형태의 잎은 효율이 보통이었습니다.
잎뒤 표면에 잔털이 많은 식물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낮았으며 이는 전기적인 현상으로 흡착이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파키라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식물의 검색어가 한때 1위에 오르는 등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에도 미세먼지 저감 식물에 대한 문의와 구매가 부쩍 늘었습니다. 요즘엔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래갖고 미세먼지 제거하는 식물이나 뭐 공기정화용 식물이 많이 나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 파키라라든가 뭐 율마, 뭐 벤자민, 뭐 햇빛트리, 뭐 멕시코 소철 뭐 그런 것들이 손님들이 많이 찾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식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하루하루 신경 쓰이고 매일매일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무나무하고 뭐 스투키 이런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식물은 도심 사찰의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진청은 앞으로 사무공간과 학교에 적용하는 그린 오피스와 그린 스쿨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식물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제28대 동국대 총동창회장에 박대신 주식회사 동호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동국대 동창회는 본관 중강당에서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1973년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서서울 청년회의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국대학이 더욱 발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동문회에서는 학교와 그다음에 우리 총동문회 그리고 법인과 같이 상생할 수 있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저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또 동국대 총동창회 감사에는 김수창 전 육군대학 교수, 남태코 공인회계사, 윤병관 이지상사 대표이사 등 3명이 선임됐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앞으로 지상파의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고 광고 규제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어제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방송협회는 광고 수익 악화가 지상파 방송사의 공익성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만큼 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등의 과도한 수수료를 떼가는 데 대해 법 개정 등 개선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방송협회 정기총회에서는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이 이사에 재선임됐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과 용태영 KBS 부산방송 총국장도 이사에 재선임됐으며 임기가 만료된 방송협회 부회장으로는 KBS 양승동 사장이 재선임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14회 임시회가 사흘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종단 역점 사업인 남북 간 불교 교류 등을 두고 종회 차원에서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17대 중앙종회 개원 후 이번에 사실상 처음 진행된 종책 질의는 차별화되고 전문성 갖춘 질문이 이어지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이번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를 결산했습니다. 17대 중앙종회 첫 임시회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본회의 안건에 대한 당부로 인사말을 열었지만 핵심은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였습니다. 남북 불교 교류에 대한 의지와 함께 종회의 관심과 협조도 간접적으로 주문한 셈입니다.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을 비롯한 북한 사찰림 조성 사업, 사찰 문화재 공동 복원 사업 등 남북 불교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며 개사의 절반가량을 대사회적 문제로 채웠습니다.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교착 국면을 돌파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가 다시 전개되길 희망해 봅니다. 이번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종단 현황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거나 처리됐습니다. 비구 최고법계인 대종사 자격 기준을 세납 70세 이상으로 강화한 법계법 개정 과정에서는 출가자 급감이라는 현실적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종사도 종사고 상자도 종사고 또 시간 지나면 그 손상자도 종사가 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이제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원로 대종사의 부분을 더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17대 종회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종책 질의에서는 이전 종회 때와 사뭇 달라진 모습도 비쳤습니다. 종단의 노조 문제를 비롯해 복지대단, 군승 파송, 무형문화재 지정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고 정보 공유와 해결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기 무속인들도 벌써 이미 다 마치고 지금 문화재 지정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명색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를 접수를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군승 파송 문제로는 3명의 종회위원이 내용을 달리한 4건의 종책 질의에 나섰는데 군승 법사 출신 종회위원 등한 스님은 민간인 성직자 제도 활용 등을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민간인 성직자를 좀 현재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7대 종회는 앞으로 입법 활동과 함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충실히 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단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조직인 백년대계 본부가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3대 위원회의 새 체제로 공식 출범합니다. 공석인 백년대계 본부 본부장직을 누가 맡을지에 종단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년대계 본부가 조계종단의 핵심 기구로 떠올랐습니다. 본부 조직에 신설된 3대 위원회는 화합과 혁신위원회, 문화창달위원회,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 이들 위원회는 다음 달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36대에서는 이 세 가지 위원회가 미래 불교를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주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 안으로는 모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행스님 체제의 조계종 집행부에서 백년대계 본부는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종단 안팎에선 현재 공석인 백년대계 본부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교구본사 주직급 스님이 적임자로 사실상 낙점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백년대계 본부장은 종단 정책 기조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불교를 설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을 더합니다. 백년대계 본부를 미래 불교 전략 기조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종단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3대 위원회 가운데는 종단의 대형 불사를 원만히 성취할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가 가장 먼저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7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리는 광화문 봉축탑 점등식에 맞춰 첫 출발을 알립니다. 3대 위원회 체제 완비에 공을 들인 만큼 종단 안팎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 모으기 위해 봉축 일정의 시작과 함께 출범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36대 집행부의 핵심 과제인 화합과 혁신, 문화창달, 100만 원력보살 결집에 대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백년대계 본부를 구심점으로 미래 불교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전국 사찰 승가대학의 교수 스님들을 초청해 필수 교과목 중심의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입제식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은 이번 연찬회는 승가교육에서 교화와 실천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34과목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수행과 교화, 또
또 교리와 실천 이렇게 나눠볼 때는 이 필수 과목 5과목은 주로 교화의 영역이자 이론보다는 실천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현대사회는 또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한국 불교에 요청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어 중앙승가대학 보각 스님의 불교사회복지와 불학연구소장 정훈 스님의 선어록, 이철현 경주 동국대 교수의 세계 불교사 강의 등이 진행됐고 조별교육이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실시됐습니다.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 유마경은 승만경과 더불어 제가자가 설법의 주체인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스님이 유일하게 번역했던 유마경과 이 시대 대강백 무비 스님이 번역한 유마경이 최근 새롭게 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제에 항거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이 유일하게 번역하고 해설해낸 경전은 유마거사의 가르침이 담긴 유마경. 최근 선보인 만해의 마지막 유마경은 민족적 고난을 굳은 지조로 헤쳐나갔던 민족의 지도자이자 종교 개혁가였던 만해가 바라본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엿보게 합니다. 대처승을 자처했기에 식민지 불교에 물든 것 아니냐는 오해도 받을 수 있었지만 투철한 항일 독립운동과 더불어 조선불교 유신론을 집필하는 등 불교 개혁에 앞장섰던 만해에게 유마경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제를 붙인 서재영 교수는 만해가 출가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중생의 삶 속에서 유마의 정신으로 살았다고 풀이합니다. 90% 이상의 성녀들이 이미 결혼을 한 상태. 그런 상황에서 만해의 고민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성가의 도덕적인 가치 또 제가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고민이 깊어졌을 것이고 저는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이 유마경을 통해서 찾지 않았나. 아쉽게 중도의 번역이 멈춰진 미완의 경이어서 추가 번역 해설과 실천은 고스란히 후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세 가지 경전을 한 세트로 묶어 선물하기 좋게 만든 책 가운데 무비 스님이 번역한 유마경도 유마거사의 마음을 비추는 좋은 거울입니다. 무비 스님은 유마거사의 침묵에 큰 뜻이 담겨 있다면서도 유마경은 출가 중심의 기존 불교를 비판하고 대승보살 정신을 드러낸 대승불교운동 선언서임을 강조합니다. 유마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편협한 소승불교를 배제하고 보살의 대승불교,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뭐 철학이라고 할까 가르침이 되고 또 그 불입법문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불입법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해서 보살행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뜻입니다. 현실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대승보살도 실천을 제시하고 있는 유마경은 오늘날 낱마처럼 얽힌 세상사를 푸는 깨침의 언어, 침묵의 언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불교 차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부산 차박골문화원은 내일 오전 10시 부산 동래구 금강사에서 제15회 부산 차박골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부산 차박골문화원이 주최하고 부산 금강사 신도회와 선다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100여 개 차인단체가 모여 헌달회와 특별 전시, 설명회 등이 진행됩니다. 금강사 회주 혜성 스님은 15회째를 맞이하는 차박골문화제에서 전통 차 문화를 알아가고 차 한 잔의 여유를 통한 즐거움을 느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광복회와 독립기념관 공동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제강점기 흥사단을 결성해 애국개몽활동과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 적성 목각분인 경주 금령총에서 나온 금관과 금허리띠를 특별 전시관에서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령총은 6세기 초반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1924년 발굴조사로 수습한 부장품 가운데 특이한 금제방울이 있어 금령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작고한 고 신성일 씨의 청춘 시절을 조명하는 기획 전시가 열립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달 4일부터 6월 말까지 한국영화박물관에서 청춘 신성일, 전설이 되다를 주제로 기획 전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 불교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죠. 어쩌면 한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도 드는데요. 각산 스님의 LA 명상대회에 이어 올여름에는 뉴욕 불광선언에서 한미 양국 청소년들의 템플스테이도 펼쳐진다고 하는군요. 네, 불교도 이른바 글로벌 시대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국제적인 인재 양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죠. 해외 포교 역량을 강화하는 건 어쩌면 우리 불교의 미래 성장 동력인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3월 3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